남심, 여심을 흔드는 매력적인 의상과 소품들. 똑같은 옷을 입어도 어떤 색을 입냐에 따라서 고객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옷을 찾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사람들이 있다. 캐릭터에서 우선은 그 사람이 해야 될 모든 것들이 나오니까 한 사람의 이미지 분석에서부터 시작되는 화려한 스타일링. 스타일리스트는 사람에 대한 애정이다. 의상, 헤어, 메이크업, 소품 하나하나까지 오직 한 사람을 위한 멋을 만드는 사람. 윤혜미 씨와 함께 스타일리스트의 일상을 들여다본다. 레드카펫 여배우들의 드레스나 드라마 주인공들의 스타일, 심지어 공항 패션까지 최근에는 연예인뿐 아니라 운동선수, 정치인, 경영인들의 스타일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이런 패션 속 숨은 공신, 바로 스타일리스트죠. 오늘 미래 직업, 뜨는 직업에서는 이 스타일리스트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기 위해서 윤혜미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스타일리스트 분이 나온다고 하셔서 네. 제가 참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여러모로. 네. 오늘 좀 많이 떨리시나요?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의상을 고르는데 한참 걸렸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저도 지금 한 17년 정도 스타일리스트를 하다 보니까, 제 예리한 눈빛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떨기도 하고 그래요. 네. 그래서, 만나자마자, 내 스타일은 어때요? 라고 묻기도 하는데, 참 난감한 질문이기도 하지만, 한 번에 사람의 장단점을 이야기해 주는 게 제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네. 오늘 빨간색 옷을 입고 오신다는 정보를 제가 입수하고 빨간색 치마로 코디를 했는데 감사합니다. 일단 평가부터 해주시고 시작할까요? 가장 중요한 옷 입기의 방법 중에 시간과 장소의 목적, 그리고 사람을 대응하는 자세에서 같은 색의 옷을 입는다는 건 공식적인 자리에서 나와 함께 통용하자는 얘기가 되거든요. 지금 이렇게 입어주신 건 손님을 맞이하는 자세에서 굉장히 올바른 자세를 취하신 거죠. 꿈보다 해몽이라고.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요즘 이 스타일리스트에 관심 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스타일리스트는 이런 거다. 딱 정의를 내려주신다면요? 네, 스타일리스트란 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이미지를 컨트롤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말하는데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러니까 헤어스타일, 메이크업 스타일, 그리고 의상 스타일까지 밖으로 보여지는 이미지를 컨트롤해 주는 사람을 이릅니다. 흔히 우리나라에서는 연예인 스타일리스트라고 해서 많이들 알고 계신데요. 네네. 코디네이터라는 말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네네. 앞에 드레스라는 말을 붙여서 드레스 코디네이터라고 쓰는 게 스타일리스트와 함께 동의어로 쓰여야 되는 바른말입니다. 예, 그래서 연예인 코디네이터라는 말은 바르지 않은 말 중에 하나죠. 지금 현재로서는 외모적인 이미지 컨트롤뿐만 아니라 문화적 성향이나 그리고 그 사람의 생활까지도 컨트롤할 수 있는 직업으로 발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었네요. 네네. 코디네이터 이렇게 쓰는 말이요. 네, 지금은 사실 이 스타일리스트 하면은 연예인과 떼야 뗄 수 없는 사이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우리나라에서 이 스타일리스트의 역사가 그리 오래되지 않았죠? 네, 한 20년 정도의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제가 지금 시작한 지만은 17년 정도인데 그 20년 역사 속에서 그 90년대 초반부터 좀 많이 확장되기 시작한 그 직업이고요. 처음에는 방송 계통의 헤어나 메이크업 그리고 매니지먼트를 하시는 분들이 의상을 수급하기 시작해서 갖다주는 직업부터 시작한 단계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단계는 한 20년 정도 됐고 그리고 현재로서는 대학이나 학교에서 가르치는 전공 과목으로 이제 된 지가 한 4, 5년 정도밖에 되지 않은 아주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는 직업이죠. 생각보다 굉장히 짧네요. 네네. 흔히 스타일리스트 하면은 연예인들이 돋보일 수 있도록 뭐 헤어라든가 의상이라든가 뭐 액세서리 같은 것들 그런 스타일들을 만들어주는 일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외에도 스타일리스트의 영역이 좀 다양하죠. 네, 흔히들 알고 계시는 연예인 스타일리스트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그 패션 업계에서 머천다이징이나 디자이너들보다 더 큰 역할을 하는 패션 스페셜리스트라는 직업도 있고요. 네. 그리고 영화나 뭐 잡지 그리고 방송 계통을 아우르는 스타일리스트가 있고요. 다들 같은 공식적인 자리라고 생각하지만 조금씩 분야가 다른 것이 현실적인데요. 네. 그리고 지금 현재로서는 개인의 이미지를 컨설팅해주는 이미지 컨설팅까지도 해서 각 회사의 그 업무를 지속시키는 스타일리스트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굉장히 많은 다방면의 분야에서 스타일리스트 활동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그 이미지가 참 중요하다고 네. 알고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미지를 만들어달라고 의뢰하는 분들이 꽤 많을 것 같아요. 처음에 제가 시작할 때는 방송국이나 아니면 정치인들 그리고 어떤 특수한 상황에 놓여진 분들만 스타일리스트를 고용하는 게 사실이었어요. 네, 그런데 네. 요즘은 보여지는 것이 워낙 주가 되는 사회이다 보니까 적게는 학생들 대학 면접을 갈 때도 스타일리스트 고용하는 경우가 많고요. 네네. 그리고 정치인들은 당연히 자신의 이미지를 위해서 스타일리스트를 고용하고요. 그리고 CEO들, 그러니까 의사나 변호사, 그리고 자기 이름 하나를 걸고 자신의 이미지를 내세워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의뢰가 들어오고 있어요. 16년 동안 일을 하셨다고. 예. 가장 뭐 인상에 남는 일이랄까요? 네. 제가 16년 동안 스타일을 만들면서 이런 스타일은 정말 내가 만들었으면 괜찮았다 이런 건 없나요?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고 그렇지만 가장 현재 활동을 가장 많이 하고 계시는 분 중에 김정훈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굉장히 괴짜 교수님. 네, 지금 말씀하셨듯이 괴짜 교수님의 그 느낌인데 처음에 제가 교수님을 만나 뵀을 때는 파마 머리에 까만색 교복을 입고 다니셨어요. 네. 네. 그런데 만나서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그분에게 굉장히 중년 남성의 굉장히 그 천재적인 요소들이 많이 배치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말씀도 굉장히 강하게 하시는 편이고 그런 것들이 밖으로 외면적인 부분으로 이끌어지지 못하는 부분을 캐치해서 까만색 교복을 우선 벗겼고요. 그리고 색깔 있는 셔츠를 입혔고 네. 그리고 중년 남성에게 가장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는 밝은색 자켓을 입히고 그리고 행커칩과 매너를 표현할 수 있는 행커칩을 꽂아주고 만년필로 포인트를 줘서 그분의 그 안에 내재되어 있던 그 모든 부분들을 밖으로 끌어내는 작업들을 했는데 이분이 남겨주신 굉장히 재밌는 말이 있어요. 네. 파마머리를 하고 인생이 바뀌었고 유네미를 알고 패션을 알았다. 네. 정말 부담되시겠는데요. 네. 보람이라는 단어가 이럴 때 쓰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김정은 교수님의 그 뭐랄까 밝은 이미지. 네. 그런 것들이 그리고 예. 그러면서도 뭔가 그 지적인 이미지 그런 것들이 유네미 씨가 만드신 부분이 많은 거군요. 만들었다는 표현은 조금 더 좀 표현에 맞지 않는 것 같고요.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뽑아내는 작업을 제가 함께 했던 거죠. 스타일리스트의 작업이 외형적인 면을 그저 드러내는 작업뿐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조금 더 밖으로 끌어내는 작업 중에 함께 소통해야 되는 부분이 더 많아요. 그렇군요. 네. 사실 변화를 두려워하는 분들도 꽤 많지 않나요? 아주 많죠. 일반인들 중에요. 저희 이제 컨설팅을 받으신 분인데 직업이 카피라이터였고 나이가 45세. 네. 그리고 키가 아주 작고 굉장히 왜소한 체구 때문에 고민을 하는 분이 있었어요. 네. 근데 굉장히 일반적인 외모를 가지고 있고 심지어는 얼굴은 잘생겼는데 그냥 보면 청소부 아저씨 같은 느낌이랄까? 네. 이 사람이 왜 카피라이터로 사는데 이렇게 지적인 외모를 가지지 못했을까라는 부분에 있어서 네. 헤어스타일을 다듬어주고 그리고 눈빛이 잘 보이는 구릿빛 안경테를 씌워주고 그리고 면티를 체형을 가리기 위해서 입었던 면티를 벗겨서 셔츠에 니트 가디건을 연출하고 스키니 바지를 연출을 하니까 네. 가장 장족의 발전이었던 것은 그분이 자신감을 얻었어요. 그래서 카피라이터라는 직업이 프리랜서 직업인데 미팅을 가는 것이나 아니면 PP를 진행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했던 분이 지금은 현재 강단에 서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외모적인 자신감이 삶을 바꿔줄 수 있다는 차원에서 저는 굉장히 보람을 느꼈던 일이었어요. 사실 그런 보람된 순간도 있지만 네. 요즘은 베스트, 워스트 이렇게 코디들이 뭐 안 피다 네. 해서 워스트로 이렇게
지목이 되면 속상하지 않으실까요? 요즘 이제 그 방송에서 그런 것들 참 많이 하고 네. 인터넷에도 실시간으로 뜨잖아요. 네. 저도 한번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한 뭐 프로그램에서 크리스마스 특집을 준비하는데 네. 하얀색 원피스에다가 빨간색 모자를 씌웠어요. 그랬더니 그 모델이 그 머리가 좀 큰 편인데다가 몸은 좀 말랐었거든요. 그 다음날 인터넷에 모 누구누구는 크리스마스를 장식하는 성냥개비 같았다 이런 얘기가 떴는데 함께 다 많이 상처받고 네. 그랬지만 그런 게 또 그 자극제가 되어서요 더 많이 신경 쓰게 되고 그 다음부터 체형을 더 열심히 읽고 하지 말아야 될 것들과 그리고 어쩌면 일반인과 그 TV를 보시는 시청자분들과의 소통이라고 생각하면 많은 자극제가 되는 것도 사실이에요. 맞아요. 네. 또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네. 요즘 바로바로 그 의상에 대한 평가가 올라오잖아요. 네. 그만큼 또 관심을 가져준다는 감사하죠. 얘기일 네. 수도 있으니까요. 네. 그렇다면 그 한 사람의 스타일을 완성하기까지 네.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궁금해요. 우선 한 사람 이름 석자를 듣고 나서 매체에 노출되어 있는 이미지를 찾기 시작해요. 사전 분석의 단계인데요. 네. 이미지를 각자 띄워놓고 그리고 그 사람의 직업대, 나이, 그리고 이 사람의 성향, 그리고 타겟층을 파악하고 사전 분석에서 알맞게 이미지가 노출되고 있는지 아니면 그른 이미지가 노출되고 있는지들을 분석하는 작업이 첫 번째 단계고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1대1 면접이 되죠. 그래서 정말로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들은 무엇이고 싫어하는 것들은 무엇이고 그리고 그 사람의 체형부터 그 사람의 가장 신체적 특징 중에 장점과 단점을 구별해내는 1대1 그 상담이 있고요. 네. 그 다음 과정에는 스타일에서는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해야 될 것들보다 더 많거든요. 밖으로 비춰지는 외면을 그 방송이나 어떤 주어진 환경이 아니라 실생활에서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옷장 관리 코너인데요. 정말 그 사람의 집에 가서 쓰지 말아야 될 아이템과 써야 될 아이템을 구분해놓고 그 사람의 스케줄에 맞게 스케줄 체크를 해주는 단계까지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한 사람의 스타일을 만드는, 이미지를 만드는 네. 과정이 복잡하군요. 네. 이제 거기에 옷장을 정리했다면 퍼스널 쇼핑 과정이 들어가는데요. 네. 이 퍼스널 쇼핑은 함께 동행해서 쇼핑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옷장에 있었던 아이템들을 모두 다 뺐으니까 네. 다른 아이템을 넣어줘야 되죠. 그래서 같이 쇼핑을 가서 또 이 사람의 취향을 읽고 그리고 함께 동행해서 좋은 아이템들을 그리고 이 사람이 내가 좋다고 생각했을 때도 있지만 본인이 스스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렇죠. 스타일에 최적화를 낼 수는 없거든요. 네, 그래서 네. 쇼핑을 하는 퍼스널 쇼핑 단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가장 최종적으로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작업을 그 사진으로 찍는 그 단계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프로필 컨설팅이라고 하는데 프로필 작업이 끝내고 나면 비포 애프터가 확실히 나오죠. 적게는 한 3개월부터 길게는 6개월까지 걸리는 작업입니다. 한 사람의 네. 이미지, 스타일을 만드는 과정을 들어봤어요. 네. 윤혜미 스타일리스트의 손길을 거쳐서 과연 어떻게 변신을 하게 되는지 정말 궁금한데요. 패션의 활용 점점 스타일리스트의 세계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스타일리스트 윤혜미 씨의 하루가 시작되는 것. 아침부터 그녀가 들른 곳은 의상을 협찬받기 위한 의류 매장이다. 오후에 있을 방송 녹화 때 출연자가 입게 될 옷을 골라야 한다. 일일이 만져가며 소재의 느낌도 확인하고 매의 눈으로 신중히 의상을 선택한다. 사이즈가 안 돼. 이거 아무리 예쁜 옷을 골랐다고 하더라도 사이즈가 없으면 못 가지고 가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가장 스트레스 받을 때가 그럴 때죠. 네. 출연자의 취향과 프로그램 분위기에 맞게 옷을 여러 벌 가져가는 윤혜미 씨. 프로그램 녹화를 위해 1시간을 달려 도착한 방송국. 스타일리스트는 출연자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머리 스타일과 화장이 어떤 것인지 늘 고민한다. 고민 끝엔 언제나 출연자가 가장 돋보이게 되기 마련이다. 출연자가 사람들의 호감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스타일링의 핵심. 머리부터 발끝까지 세세한 부분도 놓치지 않으려는 윤혜미 씨다. 녹화 시작 10분 전.
윤혜미 씨는 녹화 현장에서도 출연자 챙기기에 바쁘다. 이 스타일이라는 게 참 미묘해. 앙드레 킴 흰 걸로 가니까 나는 반대로 검은 걸로 갔잖아. 블랙의 레이어드 포인트. 그렇지. 잠시도 자리를 비우지 못하고 현장을 지켜야 한다는 스타일리스트. 출연자의 의상이나 화장을 고쳐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녹화를 마치고 재빨리 다른 대기실로 발걸음을 옮긴 윤혜미 씨. 잠시 후 있을 한 운동선수의 화보 촬영에 쓰일 의상과 소품을 확인해야 한다. 수량은 맞는지, 옷에 하자는 없는지 꼼꼼히 살피는 그녀. 이거 이제 다음 스케줄 장소로 저희 옮길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는 여의도고 좀 있으면 이제 청담동 스튜디오에 넘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 지금 현재 이거 말고 차에 이만큼 더 있지? 네, 차에 있고. 무거운 의상 꾸러미를 옮길 땐 고되지만 설레기도 한다. 이제 좀 적응이 될 만한데. 격투기 선수 임치빈의 화보 촬영이 있는 오후. 윤혜미 씨는 일반인부터 운동선수까지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을 그 특색을 살려 스타일링한다. 변신하는 거예요. 약간 느낌을 보면 근데 이 분위기에서는 밴딩보다는 글러브. 나는 오늘의 그 주제어는 이게 다 내 땀이다. 그러니까 주제. 신발부터 티셔츠 한 장까지 꼼꼼히 준비하지만 상황에 맞춰 융통성 있게 스타일링하는 경우도 있다. 그냥 맨몸에다가 사이즈 안 맞으니까 요거. 언제나 신뢰를 주는 윤혜미 씨의 선택. 윤 대표님께서 컨셉을 잘 잡아서 해주시면 그림이 잘 나올 것 같아요. 오케이. 스타일링에 실수는 없는지, 지금 상태에 더 보완할 점은 뭔지 예리하게 살피는 스타일리스트. 감독님 이런 거 필요하면 말씀하세요. 주인공의 직업, 나이, 생활 환경까지 고려해 살리고 싶은 느낌을 충분히 표현하는 게 관건. 아무래도 킥복싱 선수는 몸을 움직이는 사람이고 그리고 굉장히 그 동적인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오늘 촬영에서 약간 지적인 포인트를 좀 많이 넣어주려고 해요. 촬영의 방향과 강조하고 싶은 느낌에 맞춰 소품까지 챙겨야 한다. 이거 이따 수트에 벗고 한번 찍자. 때론 분위기에 맞는 더 좋은 표정을 요구하기도 하는데 웃어. 스타일링의 결과물을 평가할 땐 아쉬움이 들 때도 있지만 뿌듯함을 느낄 때도 많다. 한 스타일하네요. 늦은 오후 촬영은 마무리된다. 그 사람에 대한 애정이 없이는 스타일리스트라는 직업을 정말 최선의 만족도를 그리고 최고의 결과를 낼 수 없어요. 한 사람에 대한 애정이 그 사람에 대한 장점을 최대화시킬 수 있고요. 단점을 최소화시킬 수 있고 그리고 그 사람의 캐릭터, 그 사람의 생활 면면을 읽어서 그 자체로 그 패션으로 그리고 예술로 소화시킬 수 있거든요. 스타일리스트는 사람에 대한 애정이다. 다양한 사람들을 분석하고 그 사람만의 스타일을 완성시켜주는 스타일리스트. 외모가 중요한 경쟁력인 시대, 스타일리스트의 손길은 더욱 바빠질 것이다. 스타일리스트로 활동을 하면 화면에서도 봤지만 참 많아요. 뭐 할 게. 네. 들 것도 많고 만날 사람도 많고 이동할 것도 많고 힘들지 않으신가요? 스타일리스트 참 그 어감에서도 주듯이 굉장히 세련되고 굉장히 멋있는 직업 같잖아요. 네. 그런데 그 멋있는 만큼 할 일이 굉장히 많아서 초기 방송국에서 와서 뭐 현장에서 하는 작업보다 밖에 돌아다니는 작업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직장인들이 9시 출근해서 6시까지 사무실에 있으면서 벌어지는 일보다 스타일리스트는 하루 일과가 아침에 출근을 해서 협찬처를 뛰어다니고 그리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시장의 동향을 파악해야 되고요. 네. 쉬는 시간도 그저 그냥 이렇게 넋놓고 있을 시간이 없고요. TV를 보면서 모니터도 해야 하고 패션의 빠른 동향들도 트렌드를 직접 경험해야 하기 때문에 시장을 나가는 경우, 백화점을 돌아다녀야 하는 경우 이렇게 계속 발빠르게 돌아다니는 것이 자신의 정보를 가장 취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계획이기 때문에요. 네, 네. 이동이 굉장히 많죠.
기본적으로는 이 업무가 한 3년 정도 되고 나면 서울 시내 모든 길을 꿰뚫고 택시 운전사를 해도 괜찮겠다라고 이렇게 농담이 나올 정도로 그렇게 많은 일들을 하는데요. 건강이 우선이고요. 일에 대한 열정이 아주 뛰어나야지 이런 일들을 수입할 수 있겠죠. 남다른 센스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네, 센스 있으면 좋습니다. 감각이나 센스는 어느 직종에도 필요한 거고요. 특히나 이제 이 업무에는 사물을 바라보는 센스나 감각이 특히나 필요한 직종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일에 대한 열정이나 아니면 성실성이 더 중요하게 여겨져요. 사실은 모두들 알고 계시다시피 한 3년까지는 굉장히 어려운 일들을 몸으로도 힘들고 그리고 시간으로도 많이 겪어내야 하고 그리고 보수로도 굉장히 적은 일들을 수행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하고 싶다는 열의와 그리고 자신의 성실성을 누구보다도 오래 가지고 갈 수 있는 끈기가 있지 않으면 아무리 센스와 감각만으로 도달할 수 있는 직업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셨듯이 요즘은 그 스타일리스트를 화려한 면만 보고 연예인들이랑 같이 일한다. 그러니까 너무 재밌지 않겠느냐. 이런 환상을 가지고 지원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사실 면접을 볼 때요. 왜 스타일리스트를 지원하세요? 하는 질문에 제가 연예인을 좋아해요. 내지는 저 옷 잘 입거든요. 제가 옷을 좋아해요. 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런 분들 오면 한 3개월 내에 그만두고 집으로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아요. 좋아하고 잘할 줄 아는 것은 좀 다른 차이라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체크하셔야 될 거고요. 화려해 보이지만 연예인들하고 함께 있는 건 사실이에요. 이렇게 아름다운 아나운서와 함께 일할 수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 아나운서의 아름다움 만들어주기까지 굉장히 고된 노력과 그리고 많은 시간과 그리고 자신의 열정과 그리고 이 직업은 가면 갈수록 공부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런 부분들을 다 감수할 수 있을 때 원하고 바라는 직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성실함, 센스 이런 걸 말씀해 주셨는데 스타일리스트로서의 소양, 갖춰야 될 소양이 있다면 어떤 거라고 보세요? 네, 저는 가장 우선시돼야 되는 소양은 사람에 대한 애정인 것 같아요. 한 사람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미지를 책임지고 그 사람의 스타일을 내주기까지는요. 그 사람에게 대한 향한 애정이 없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 다음에 자기가 얼마나 일 수행 능력을 가꾸어 줄 수 있는지 칼라리스트 자격증을 딴다든지 헤어 메이크업 자격증을 딴다든지 그리고 여러 가지 그것에 필요한 부대 공부를 한다든지의 부분은 그 다음 차례라고 생각합니다. 네. 스타일리스트가 되고 싶다 하면 그런 자격증들이 필요한 건가요? 네. 우선은 이제 가장 첫 번째로는 전공을 하면 가장 좋겠죠. 대학에서 요즘은 한 30개 대학에서 스타일리스트 전공 과목들이 있기 때문에 스타일리스트 전공을 하면 아주 좋고요. 그리고 그 중에 이제 학과 중에 보면 헤어나 메이크업 그리고 의상 스타일을 가르치는 학과들이 있고 헤어 메이크업을 따로 가르치는 학원들도 있어요. 그래서 헤어 메이크업은 기본적으로 필수적으로 배워야 되는 코스고요. 그리고 전공을 하셨다면 그 다음에는 이제 칼라리스트나 그리고 색깔을 보는 안목을 기르기 위해서 칼라리스트 자격증을 따거나 그리고 국가 공인 자격증으로 머천다이저 자격증도 있어요. 그래서 이 패션 머천다이저 자격증도 스타일리스트를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딸 수 있는 자격증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운전면허증 따놓으면 참 좋겠죠. 이동하는 거리가 많으니까요. 보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거 궁금하거든요. 보수 면에서는 처음 시작부터 한 3년까지는 그냥 대기업의 인턴 사원이 받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3년 정도만 벗어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대기업의 같은 수준에 있는 사람보다는 훨씬 더 발전할 가능성이 큰 직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전부 다 모든 스타일리스트에게 다 그렇다고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개인의 성과에 따라서 주어지는 보수도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자영업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많은 직업이긴 하지만 자신이 성과를 나타내지 못한다면 또 한두 프로그램이나 한두 매체만 진행하다가 끝나는 경우도 많아서요. 자신이 노력 여하에 따라서 많은 보수를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적은 보수에서 허덕일 수도 있는 직업입니다.
대부분이 이제 프리랜서로 일을 하게 되는 거죠? 네. 프리랜서로 시작하는 경우도 많지만 네. 요즘은 그 스타일리스트 회사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서요. 네. 그리고 대기업에서 스타일리스트를 고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초보 스타일리스트가 대기업에 고용되는 경우는 없겠지만 네. 스타일리스트 회사에서 어느 정도 그 구력을 갖춘 다음에 경력을 쌓으면 대기업에 그 스타일리스트로 입사를 해서 그 대기업에서 벌어지는 미팅에 관한 그 모든 그 조건들을 최적화시켜주는 작업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네. 이번 시간에 스타일리스트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이 많아 보여요. 네. 패션업계나 미용업계가 함께 발전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 스타일리스트라는 업무는 굉장히 많은 것들을 아우를 수 있는 업무이기 때문에 앞으로 블루오션이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고요. 국민 1인 1대1 스타일리스트가 곧 생기지 않을까. 면접을 갔는데 넌 누구 스타일리스트한테 받고 왔어? 라는 질문을 하게 될 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스타일리스트를 꿈꾸는 후배들에게 네.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네. 지금 스타일리스트를 꿈꾸고 있는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요. 조금 더 자기 현실에 충실하게 지금은 공부 열심히 하고 그리고 앞으로 스타일리스트가 돼야겠다 생각하신다면 문화적 소양이나 그리고 정신적 소양을 조금 더 많이 가지고 닦아주시고요. 그리고 사물을 관찰하는 능력과 그것을 평가하는 능력을 좀 더 많이 길러주시기 바랍니다. 공부하기 싫다고 스타일리스트 하는 건 아니고요. 조금 더 자신의 문화적 소양을 조금 더 잘 닦을 수 있는 그리고 좀 힘들고 되게 고된 일이지만요. 어느 정도 그리고 5년 차가 지나고 난다면 분명히 앞에 밝은 미래가 있으니까 조금 더 힘내서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네. 후배들에 대한 애정 어린 네. 말씀 해주셨어요. 오늘 너무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타일리스트의 세계,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패션계에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앞으로의 발전될 미래도 기대가 됩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